중국이 겁이 바짝 났을 때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몇 달만 좀 참고 넘어가면 돼 이러고 있을 때요. 무역전쟁으로 중국 옆구리에 칼을 딱 대놓고서 거기서부터 북한을 빼내갖고 트럼프와 김정은, 미국과 북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1대1 다이다이 구도를 만들었다고요. 양자 구도를 만들었다고요. 저렇게 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승부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이 힘이 강하니까 당연히 승부는 북한의 패망으로 나죠. 저 구도를 중국이 허락했다라는 게 중국이 저 구도가 일어나도록 방치했다라는 게 무지막지한 승리입니다. 그까지 한국의 지방선거 한번 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소위 우파라는 것들은 우파 지도자, 우파 어피니언 리더라는 것들이 이런 전체 그림은 못 보고 트럼프 저 개땡땡 한국의 지방선거가 얼마나 중요한데 저거를 다 망치고 개땡땡 이게 무슨 한마디로 쪽팔리는 얘기입니까? 하노이 2차 회담 우파들 이거 우파 그 지도자라는 사람들 이거 합죽이죠. 트럼프 김정은 망신 줘서 잘 쫓아냈네. 얼만큼 했구만. 하노이 2차 회담의 의미는요 뭐냐면 북한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만들어서 완전히 겁질리게 만든 거예요 저거. 앉자마자 명단 그 리스트 딱 주고 너 이거부터 다 까. 아니면 얄전 없어 임마. 얼마나 겁이 났으면 그러고서 동아시아 쪽으로 쫙 군사력 집중시키니까 얼마나 겁이 났으면 판문점 트윗 호출로 10분 만에 네 형님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공식 반응을 하냐고요. 트럼프가 오사카를 출발하기 직전인가에 야 나 시간 있어 오사카에서 나 저기 서울 가는데 거기 판문점까지 한 3, 40분밖에 안 걸리니까 너도 판문점 오면 우리 세이 헬로 하자. 얼마나 무례한 얘기입니까? 트위터에서. 그러니까 김정은이 트위터에서 네 저도 시간 있어요 세이 헬로 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공식 루트 통해서 네 형님 알겠습니다. 판문점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10분 만에 답이 나왔어요. 10분 만에. 트위터에서 뜬지. 그러니까 완전히 트럼프가 갖고 놓은 거예요. 미국 앞에서 벌벌 긴다는 거가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저게. 그다음에 미국 전력 집중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소위 우파 어피니언 리더들 중에 상당수가 아예 얘기 별로 안 해요. 중국에 숨도 못 쉬고 있는데. 이거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신인균 대표 같은 분들이 제대로 짚어주죠. 그다음에 미중전쟁 소위 우파 오피니언 리더들 트럼프가 세계 시스템 파괴하고 있고 세계 시장 파괴하고 있다. 이따우 관점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아닙니다. 저거는 문명과 가치를 둘러싼 건곤일척의 생사 전쟁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정치 내전. 소위 우파 오피니언 리더들 민주당과 블랙 라이브스 매터 BLM이 옳습니다. 뭐 이런 식의 논조를 깔아요. 근데 실제로 뭐냐면 친중 해체주의 세력의 폭도 정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그 우파 오피니언 리더라고 유튜브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사람들 저들 정체가 뭐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야, 니들 미 대사관 PC 좌파 똘만이냐? 다른 말로 니들 분단수구 기득권이냐? 미 대사관에요. 해리 해리스 대사 오고 또 지난 3년 넘게 그 저기 국무부를 많이 트럼프가 정상화시켰기 때문에 PC 좌파 똘마니들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BLM, Black Lives Matter 그 폭도 시위가 옳습니다라고 바깥에다가 걸개 그림 거는 놈들 아니에요. 그런 놈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여기 주한 미 대사관 저는요 CIA는 안 무서워요. CIA는 왜냐 분쟁 지역에 가서 총 당기는 그 암살부대 같은 조직이라고요. 군사적 분쟁 지역 혹은 준군사적 분쟁 지역 힘이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CIA는. 미 국무부는요 내놓은 정치 공작 부서입니다. 거기에 있는 거기 뭐 12,000명인가 있잖아요. 외교관만 우리나라 6배 7배 돼요. 그다음 우리나라랑 달리 거기는 외교관 숫자 곱하기 한 서너 배가 현지인 고용이에요.
여기 미 국무부 애들이 고용하고 있는 현지인이 대한민국 같으면 뭐 500명, 1000명 수준이라고요. 그럼 다 끈앞풀이잖아 이거. 그럼 그 현지인의 영향을 받는 또 이거. 거기다가 미 국무부의 피스 좌파 애들이 한국계로 이끌어졌었잖아요. 예를 들면 조세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세빈이면요. 몇 년 전에 그 날리고 그랬을 때 정치 참사관, 폴리티컬 아타쉐 할 때요. 조세빈 정도면은 왕입니다. 왕. 호루라기 딱 불면 앞에 YSDJ까지 와서 줄 섰어요. 그 정도 왕이에요. 그게 조세빈이 노무현 때니까 이제 YSDJ 지났지만 노무현 때 아마 저거랬죠. 아마 뭐 김무성이나 뭐 이 제도권 언론의 주요 인사들 조세빈이 호루라기 불면 앞에 가서 딱 부동자소를 줄 섰을걸요. 그런 자들 그 PC 좌파 안에 전형적인 그다음에 중앙일보에 지금 글 쓰고 있는 심은경이 전형적인 PC 좌파죠. 그 한국 저기 뭐야 그 한국명이 심은경이고 스테판인가 뭔가 그 스티븐스인가 뭔가가 되죠. 미국명이. 한국말 잘하죠. 첫째 남편이 한국인이었으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 주고서 그 한미 연구재단인가 뭔가 워싱턴에 있는 그 로비 재단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는 돼 있어요. 그 재단의 지금 이사장이죠. 그러니까 중앙일보에 그 심은경이라고 칼럼 쓰죠. 그 칼럼 써놓은 거 보세요. 트럼프 지어 패고 완전히 PC 좌파예요. 트럼프 탄핵파고. 그걸 문재인이가 돈 주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재단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 똘만이냐 이거지 니들이. 이른바 우파라는 레이블 달고 미 국무부 피스좌파 똘만이고 분단 수구 기득권 세력 아니냐. 저는 그걸 묻고 싶고요. 두 번째, 니들 부시 노무현 구도가 그렇게 그립냐. 부시 노무현 때는요. 노무현을 부시가 상당히 구박했잖아요. 콘돌리사 라이사 이런 사람 내세워서 안보보좌관 내세워서 부시가 구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야 반노무현 세력을 공공연하게 지원을 했죠. 그 돌아가신 박세직 또 돌아가신 김상철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바로 그냥 그 어디야 저기 그 백악관에 불러서 하룻밤 재우면서 트럼프로 치자면은 백모를 백악관에 불러서 하룻밤 재우면서 너 잘하고 있어. 너 저기 뭐야 지금 너 저기 문재인 패고 있는 거 잘하는 거야. 내 지원할게. 이러고 상징을 연출해 주는 거예요. 해리 해리스 미 대사가 저기 의왕시에 가서 의왕 저기 그 서청대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 딱 면접을 해준다. 혹은 해리 해리스 대사가 지금 그 박정희 대통령의 큰딸 박재옥 여사, 고 박재옥 여사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가 진행되고 있죠. 거기 빈소에 딱 나타난다. 시그널 아니야, 시그널. 그런 거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또 박근혜 싫어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아무튼 그런 문재인 586을 골 죽이는 골 때리는 그런 시그널을 연출해 달라. 그거 아니냐 너. 트럼프가 그거 연출 안 하고 문팔육들이랑 잘 지내는 것 같으니까 지금 벨이 꼬여갖고 그런 시그널 연출되면 집토끼 보수 파리 장사하기 좋잖아요. 나는 친미 보수 우파야. 그거 왜 안 연출해 주냐지.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중국의 최종 노림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북한을 한순간에 집어삼켜야 되는데 여기서 반미운동 일으킬 구실을 왜 주냐 이거야. 문재인이랑 척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쟤들은 아무것도 아닌 찐딴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선. 중국 자빠지고 북한 접수해버리면 쟤들은 그냥 망하는 찐따예요. 그러니까 얘들을 지금 뭐 서로 각 세우고 예민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는 게 제인아 너 잘하고 있구나. 너 좀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A4 가지고 뭐 그렇게 읽냐. 그거 쪽팔리지도 않냐. 근데 뭐 전화하면 받아는 줄게. 이런 정도로 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정도로 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부시 노무현 아들 부시 노무현 때처럼 왜 직접적으로 반문재인 시그널을 안 올려주냐 신호탄을. 너 그리고 김정은 왜 만나고 다녀. 우리는 분단 유지된 상태에서 경제는 중국과 상당히 엮여 있고 그다음에 안보는 너희랑 손잡고 그다음에 우리는 보수로서 너희랑 같이 가는 거고 저기 김정은 이쪽 뭐 베이징 좋아하는 애들이랑은 정치적으로 딱 대립하고 우리가 너희 적자거든.
쟤들은 큰일 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항상 도와줘. 뭐 이런 계산 속에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걸 트럼프가 안 해준다고 지금 댕댕댕댕댕댕 징징징징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전 그렇게 봐요. 좋게 봐주면. 그나마 그게 좋게 봐준 겁니다. 참 골 때리는 자들이죠 한마디로. 그러나 문재인 586을 볼 일이 아닙니다. 중국을 봐야 됩니다. 중국이 힘 빠졌냐 안 빠졌냐. 힘 빠졌습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중국 힘 빠지면 북한은 안전 오리입니다. 조준선에 딱 들어와 있는 오리입니다. 방아쇠만 당기면 깨끗하게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 종말을 떳떳하게 팔아야 된다. 과학적 종말이다. 아까 그 2단의 종말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종말은 뭐냐? 그날이다. 우리가 말하는 그날은 뭐냐? 국제사회가 북한 급변 사태를 주도하기 시작하거나 혹은 그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한 순간.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날이다. 그래서 사람들 딱 붙잡고서 야, 너 그날 오고 있는 거 알지? 그러면 반응은 둘이라고요. 하나는 나도 좀 요새 굉장히 이상해. 그 다음에 우리가 야 그럼 우리 뭐 좀 해볼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거꾸로 상대방이 네가 뭔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야 설마 그 미중 전쟁이 그 정도까지 가겠어? 그 중국이 그 북한 급한 사태 났을 때 가만히 있겠어? 걔들도 가입하겠지. 그래서 결국 북한은 뭐 꼭 김가 체제는 아니더라도 뭐 그런 뭐 김영철 체제든 군부 체제든 뭐 그런 식으로 또 이어지고 뭐 계속 그 체제는 가는 거 아니야?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럴 때는 이제는 논쟁할 필요조차 없어요. 너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지금은 보고 있겠지. 나는 그날이 온다고 믿어. 근데 너를 설득할 만큼 그런 실력이 있진 못해. 그래서 너한테 말하고 싶어. 만에 하나 그날이 왔을 때 그때 너 뭐 할래? 그 순간부터. 그날이 왔을 때 그때 우리 다시 얘기하자. 예약 걸어두는 거예요. 예약. 지금 당장 그날이 온다는 걸 믿는 사람들하고는 지금 당장 같이 움직이고 그날이 온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예약을 걸어두는 거예요. 딱 그 꼬리표를 하나 딱 달아두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날 이전에는 586 유사 전체주의 체제 아래서 선봉으로 움직이는 세력이 강화돼야 됩니다.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 악법, 반헌법적 악법 투쟁, 악법에 대한 투쟁, 탄핵에 대한 진실, 미중전쟁에 대한 조명, 북한 해방의 필연성에 대한 조명 이런 것이 이 그날 이전 586 전체주의 체제 아래서 선봉으로 움직이는 세력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날 이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 장담드립니다. 그날 이후가 되면요. 한국 사람들처럼 영악하고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북한의 국제사회가 들어가서 작업 중이에요. 침공으로 들어갔던 초빙으로 들어갔던. 그 순간 한국 사람들 본능적으로 합니다. 문재인 586, 친북, 종북, 친중, 종중 끝났구나. 그 다음에는 딱 머릿속에서 자기가 기억이 재조립돼요. 아 나는 그래 맞아 옛날부터 저 문재인 586 저 새끼를 정말 싫어했어. 아 옛날부터 나 중국 마음에 안 들었어. 아 난 옛날부터 저 탄핵 저거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 다음에는 막 반항을 하기 시작해요. 이때까지는 야 그래도 우리가 참고 살아야지. 다른 길이 어딨냐. 분단은 유지될 테고 중국은 여전히 막강할 거고 북한 체제 유지될 텐데 참고 살아야지. 이렇게 억눌려져 있던 게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물리학에서 특이점을 통과하고 나면 움직이는 방식이 상상 못하던 방식으로 움직이거든요. 이게 특이점 딱 통과하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그 시민들, 모든 개인들이 지금까지 움직일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시대가 옵니다. 그때 그 자유시민의 운동 에너지가 지금 그 옛날에 탄핵 때의 운동 에너지의 10배, 20배 이상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기본 과제가 뭐냐? 기본 과제는 내부 과제입니다. 내부 과제 1번 뭐냐? 무기력과 혼란에 빠진 제도권 언론, 제도권 야당을 어떻게 제압, 장악, 견인할 거냐예요.
그때 제도권 언론, 제도권 야당 또 지들 세상 만났다고 옛날에 까불듯이 까분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제압할 건데? 어떻게 견인할 건데? 제대로 된 자유통일을 향한 방향으로. 내부 과제 두 번째는 뭐냐? 이 자유시민 내부에서요. 이 자유시민을 헷갈리게 만드는 가짜 약장수들 엄청나게 설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제압할 거냐? 나머지 문제, 문재인 586 집단 무슨 일이 벌어질 거고 국회에 대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거고 이거는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 잘못했다고 하니 그건 뭐 내란 선동 비슷한 거돼요. 저는 어디까지만 딱 얘기하냐. 또 어디까지만 활동할 거냐. 저는 내부 총질에 활동할 겁니다. 내부 제압, 내부를 다지는 것. 그날 이후, 그날 이전에는 우리 힘을 내실화하고 우리 힘을 길러가는 뚜벅뚜벅으로 가고 그러면서 복선을 까는 거예요. 그날 이후에 내부에 관한 과제. 그건 뭐냐. 제도권 언론, 제도권 야당, 그다음에 여기 가짜 약장수. 이 셋을 어떻게 제압 혹은 어떻게 견인할 거냐예요. 이거를 지금 뚜벅 하면서 그걸 복선을 깔아둬야 됩니다. 자, 이 주제,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그날을 팔아라. 이 주제 굉장히 심오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내일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조뱅설전에서 그날을 팔아라 2부를 또 하겠습니다. 오늘 1부만 맛배기로 보여드린 겁니다. 내일도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 아까 트럼프 씹는 거 비아냥거리는 거 제가 하는데 그 사람들 조 바이든이 어떤 문제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이게 치매조라고 불려요. 미국서는. 유권자의 38% 그중에서는 민주당 지지자가 20%포인트 들어있습니다. 유권자의 38%가 조 바이든 치매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 바이럴인데요. 이 바이럴에 보면 이 바이럴은 누가 뭐 트럼프 진영이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개인들이 만들어서 저런 바이럴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이럴에 보면 바이럴이라는 거 이제 짤막한 영상 뭐 이런 것들을 바이럴이라 그럽니다. 조 바이든이 유세연설하면서 여러분 트럼프를 다시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유세연설을 해요. 또 유세연설하면서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해결책을 우리가 없애버려야 합니다. 해결책을 없애버려야 한대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하면서 그때 제가 있는 수영장으로 어린애들이 들어와서 저의 다리를 쓰다듬고 부비부비 해줬습니다. 이거 무슨 아동 포르노 고백이야.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의 아이도 밝고 재능이 있다란 말을 하면서 그것에 대별되게 그러면 부자 아이들만큼이나 부잣집 아이들만큼이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난한 집 아이들도 백인 아이들만큼이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모든 백인은 부자고 모든 유색인은 가난뱅이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음주운전은 별거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미국 법에서 저기 습관적 음주운전은 흉악범죄로 꼽힙니다. felony. 그 다음에 all men are created equal by God 라고 해야 되는데 by God 하다가 you know what I mean? The thing.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나 하인가 머시기인가 아무튼 그것이 만들었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90년대에 상원의원 할 때 그때 비서가 나를 벽에다 바이든이 딱 밀어붙이고 내 치마 속으로 손 넣어가지고 더듬으면서 음부에 손가락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고발한 건데 문제는 뭐냐. 그 비서의 그 당시에 이웃이 자기 그때 저 여자가 그 말 한 거 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 했던 분위기를 보면 자기는 그때 그 여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 이웃이. 그러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져요. 문제는 뭐냐. 이제 보시게 될 이런 바이럴이 수도 없이 지지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인스타그램을 휩쓸고 유튜브를 휩쓸게 됩니다. 그 정도로 분노해 있습니다. 한번 직접 보세요. Today I am proud to endorse Joe Biden because he will be an extraordinary president. We cannot win this re-election. Excuse me, we can only re-elect Donald Trump. With a clear path to lead us out of this crisis. We have to take care of the cure. That will make the problem worse no matter what. Joe Biden brings values and integrity to work every day because he never forgets his roots. Kids used to come up and reach in the pool and rub my leg down. We need a forward-looking, battle-tested leader who will fight for the people. Poor kids are just as bright and just as talented as white kids. The strategic thinking to bring our nation together. I don't count drunk driving as a felony. A leader who is the personification of hope and courage. All men and women created by go. You know the thing. Values, authenticity, and integrity. His hands were down my skirt and up my skirt.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 북한 해방 얘기하고 그러면 야, 트럼프 친다는데 조 바이든은 친중이라는데 천만에요. 트럼프 제가 오늘 질릅니다. 재선 가능성 99.999%입니다. 미국 빅미디어, 글로벌리스트 언론, NYT, CNN, 와포는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준말이죠. 빅미디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트럼프는 죽일 놈, 끝났다. 이렇게 매일 정신승리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제도권 언론, 분단수구 기득권 언론, 여기는 NYT, CNN, 와포의 한국 지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 대사관 BC 좌파의 똘마니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들 미 대사관 BC 좌파들 옛날에 많이 만났어요. 요새는 얼마나 만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자 생활하던 85년 같으면 그 USIS 미 문화원 그 대사관 산하 조직이죠. 국무성 조직이니까 거기에 원장하고 이 신문사의 이 주필 편집국장은 거의 늘 회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미 대사관 BC 좌파 똘만이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트럼프가 이기는 까닭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도를 정확하게 설정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정확하게는 코로나 극복과 역사 문화 전쟁으로 구도를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코로나 사망자가 하루에 300명 이짝저짝에 지나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트럼프가 말했듯이 코로나 환자의 사망률이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면 0.2%. 그 전에 2%대였으니까 0.2, 0.3%대입니다. 그 전에 미국의 코로나 환자 사망률이 우리랑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의 10분의 1로 꺾였습니다. 이거 앞으로 더 꺾입니다. 또 이번에 그 BLM, Black Lives Matter 이거를 내세우고 그 뭐 미국 문화유산 다 빠개고 완전히 폭도 이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자들에 대해서 이자들은 문화를 파괴하고 역사를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려는 자들이다. 이자들이 말하는 사회 정의는 사실은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이자들이 말하는 정의는 복수 잔치일 뿐이며 이자들이 말하는 사회는 억압과 획일성이 지배하는 사회일 뿐이다. 이렇게 정면으로 쳤다고요.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싸움이 제대로 붙은 거예요. 두 번째, 분노한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대선은 투표율이 55% 조금 너물똥말똥합니다. 그래서 투표율 55% 조금 너물똥말똥하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자가 47%다? 이거 결코 작은 거 아닙니다. 참고로 오바마가 이맘때 때 오바마 지지자들이 46, 47%였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극자 좀비 민초 운동에 굴복한 이유는 뭘까요? 저는 저걸 당해봤거든요. 이 힐러리 때 트럼프가 갤버나이즈한 트럼프가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든 그 애국 미국인들의 그 민초 운동의 기인에서 트럼프가 이겼단 말이에요. 일반적 정당 에너지 가지고는 못 이기겠다 트럼프. 우리도 민초운동 에너지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민주당이 덜컥 안티파 DSA 손을 더 잡게 된 거 아닌가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안티파 DSA들은 도라이들이거든요. 그럼 얘들 식으로 막 끌고 간다. 극저 아젠다로. 그러면 이제 민주당을
지지해온 온건한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가게 되거나 공화당으로 돌게 돼요. 10% 20%포인트가. 그럴수록 투표율 높이려고 더 안티파 DSA 같은 극렬 극좌 좀비들한테 달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이 지옥으로 가는 악순환 코스에 들어선 거예요. 저게. 트럼프 이겨보려고 민초 운동 에너지 잡겠답시고 극좌 좀비를 잡은 거예요. 그럼 극좌 좀비가 민주당 상투를 딱 틀어주니까 머리끄댕이를 틀어주니까 민주당을 끌고 극좌 아젠다로 간단 말이에요. 이번에 defund the police 같은 지방경찰 철폐해라. 그런 아젠다를 걸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그걸 정면 공격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옆에서 박수 쳐줬단 말이에요. defund the police. 이런 주장을 하는 그 대중 시위를 민주당 주지사, 민주당 시장들이 보호해주고 날뛰도록 내버려뒀다고요. 그 폭도들을. 그래서 얘들이 그런 극좌 아젠다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해오던 중도파들이 마음이 상해서 투표장에 안 나가게 돼요. 그럼 투표장에 나오게 사람 더 하려니까 다시 또 더 극좌스러운 대로 한 발 더 끌려 들어간다고요. 이 악순환에 빠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을 처음 그 방식을 선택하게 된 건 원래 민주당이 극좌를 표류해 왔지만 결정적으로 저 안티파나 DSA 같은 애들이랑 저렇게 완전히 결합해서 오카시오 코르테즈 같은 애들 저거 만들어내고 하원 만들어내고 뭐 일함 마무른가 아무른가 뭐 그런 이상한 사람들 그 소말리아에서 온 애들 그 하원의원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팔레스타인 출신의 그 극좌 그 민주당 하원의원 만들어내고 이거는 전부 이제 DSA 안티파 이런 애들한테 끌려간 거거든요. 이 현상이 벌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분노한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면 절대로 안 진다고 봐요. 세 번째, 코로나에 대해서 초강력 치료제 EIDD2801이 아마 9월에 나올 겁니다. 왜 이렇게 보냐. 이게 원래 임상실험을 세 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2단계 임상실험이 6월 20일경에 시작했습니다. 이 임상실험은 닷새에 걸쳐서 약을 먹고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됐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500명인가 돼요. 집에 있는 경증 감염자하고 병원에 입원한 중증 감염자 두 그룹에 이 약을 각 5일씩 투약을 하고 그 상황을 체크하는 거라서 이미 6월 말쯤 되면 투약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7월 초 이맘때쯤 되면 이제 검사 다 끝났고 이제부터 한 열흘 동안 그 리포트 분석해서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럼 2차 끝나면 7월 말에 2차 끝난다고요. 그럼 바로 3차 실험 들어가요. 그럼 8월 말에 3차 끝나요. 그래서 이게 아마 9월쯤 나올 것 같다. 이 약은요. 지금 보도된 바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영어로 보도된 바 국내 신문 이거 다루지도 않아요. 보도된다 그 효과를 믿는다면 이거 먹는 알약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의 독감 수준에서 컨트롤해요.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도 먹을 수 있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이 이제 이 치료제보다 조금 늦게 나올 겁니다. 10월경에 아마 그 영국의 차독수 백신부터 나올 텐데 이거 뭐 10,000명 이상 지금 저기 임상 실험 들어가 있어요. 임상 실험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브라질과 남아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미국 백신 모데나가 또 나올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 트럼프 그 재선 그 선거 11월 3일에 치러지는 선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다. 결국 트럼프가 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거 약 입도선매 미국 정부가 막 12억 달러 이렇게 질러서 입도선매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백신 3억 병을 입도선매를 해놨어요. 차독수환을. 12억 달러 질러서. 문재인 586 얼마 질러서 몇 개 입도선매했는지 모르겠네. 입도선매 안 했죠. 중국 가서 입도선매할 걸. 저 인간들 가만히 내버려두면 중국 가서 짝퉁 치료제 짝퉁 백신 입도선매한다고 한 10억 달러 쓸걸요. 가만 내버려두면. 자, 네 번째. 투자자들 기업가들의 낙관이 지금 상당히 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 주식 가격 올라갈 겁니다. 이건 이제 낙관이 이유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돈을 풀었기 때문에 돈을 풀면 자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동지들, 우리 시청자님들은 자신 있게 그날이라는 상품을 과학적으로 이해하시고 과학적으로 팔아주십시오. 그래서 상품을 당장 사는 사람하고는 지금 이 586 유사 전체주의 체제 아래서 선봉이 돼서 저항하는 운동을 같이 하시면 되고, 아, 나 좀 생각이 좀 다른데 이런 사람하고는 그래, 나 너 지금 당장 설득할 자신 없고 실력 없지만 그날이 벌어지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라고 예약을 해 두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날이라는 상품을 팔 때가 됐습니다.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이 문재인 586 유사 전체주의 체제 아래서 계속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투쟁해가는 씨앗을 확대해 가야 됩니다.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같이 힘을 합쳐주시기 바라고요. 지역활동과 신청들 많이 해주십시오. 010-6368-9901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